이 말씀 절대 잊지 말고요.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주도하면서 이 일을 정말로 진두지휘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명태균이 청와대 가면 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평소에 건진과 천공보다 본인이 훨씬 더 신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강혜경 씨로부터 들었던 얘기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김정대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던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분 절대 놓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도 사실이지만 명태균의 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혜경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만나기 전까지 건진법사 이제 천공의 말을 이렇게 많이 귀담아 들었는데 명태균 씨 이제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천공하고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뒤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명태균 대표가 이제 그 분들보다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저한테 과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녹취는 지금 건진만 나와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사무실에서 얘기했을 때는 천공과 건진은 본인보다 아래다, 내가 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김정대 의원. 네. 지금 명태균 대표의 녹취를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건진이 김영선 공천을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천공 이야기는 한 번도 녹취에는 없는데 평소에도 천공보다 본인이 위에 있다. 김건희 여사 자신을 더 신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허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다라는 이제 이 말을 하고 무슨 뭐 북악산과 뭐 이렇게 산세를 보니까 머리가 어디로 꺾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되는 게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개입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영환 교수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 9일, 3월 10일까지 공식 석상의 청와대 이전은 바로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 비합리적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명태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와대 가면 죽는다. 예. 풍수지리 해가지고 아주 공식적 조직의 논의 절차 없이 갑자기 용산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게 확인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국정이라는 게 그걸 참고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뭐 토속 신앙 같은 걸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된다면 공식적으로 그걸 계기로 공식 논의 절차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가 옮기는 거니까 국군 통수권자야 보안 문제, 경호 문제, 그다음에 도청 방지 문제라든지 통수권자로서의 작전을 지휘하려면 모든 모니터나 이런 게 다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 바로 청와대 도청 사건, 지금 대통령이 도청 사건으로 연결됐고 지금도 매우 취약한 국가 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라고 하면은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것을 넘어서 국민 모두의 집입니다. 네. 저기 많을 때는 4천 명이 하루에 그 관람도 하고 완전히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하려면은 일단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공사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어떤 그 국무회의나 국회 심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 준비 기간에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받는데도 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용산 이전이 먼저 결정됐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10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또는 기자 일문일답을 하는 당선인 시절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송 대표님 말씀대로 네. 자,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며칠 사이에 지금 뒤집어졌다는 그 거죠. 10일 날까지는 그랬죠. 예. 그런데 14일 날 불과 나흘 후에
김용현, 윤한홍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네. 서욱 국방장관한테 3월 말까지 청사를 비워라. 네. 그리고 이건 통보다. 네. 협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이러면은 그 14일까지 그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욱 국방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하거든 그 기간에 이사를 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인수위에다가 그 인수위에 파견된 인수위원 그 육사 동기생을 보내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야 제발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수위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거든.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다시 보류 건의를 또 합니다. 그러나 그 즉시 묵살당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결정 14일쯤에는 이미 용산 이전으로 결정이 완전히 끝나 있었어요. 어떤 직원도 안 통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하루도 안 가겠다 그랬고 저 청와대는 그 다음에 윤 당선자가 뭐라 그랬냐면 국방부 앞에 천막이라도 치고 가겠다 그랬어요. 천막이라도 치겠다고. 거기서 정권 출범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다 두 손 들고 진 거죠 거기에. 그리고 제일 비상사태는 인수위였어요. 저걸 무슨 수로 뒷받침하냐고 저 대통령의 고집을. 근데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김건희입니다. 왜 그러냐? 이명수 녹취록이 있어. 7시간. 거기 보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이런 것들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저기는 안 들어가.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된 네. 건 뭡니까? 거기는 하루라도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딱 가스라이팅을 했군요. 자, 그래서 민태균의 혹시 저 청와대 가면 돼진다는 게 혹시 이제 자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제작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월 10일까지 자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까지 광화문으로 간다고 돼 있던 것을 3월 14일 날 자 김용현 그다음에 윤한홍이 같이 간 거죠. 예. 당시에 서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3월 30일까지 말일까지 나가라. 국방부 다 비워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건 통보라 그랬어. 통보다. 그리고 저기 왜 서욱 장관이 로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인수위에서 답변이 왔어요. 안 나가겠다는 거냐. 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항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황명이냐 이렇게 이제 나가. 그렇게 내려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유 불문 무조건이에요. 시키면 자, 그러면 시키는 여기서 하나 예, 예. 주문 넘어시다. 아니 김영선 공천이 5월 9일 날 5월 10일 취임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당선자 신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말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공무원도 아닌 자가 그렇죠. 협박을 했어. 국방부 장관한테 피워. 그때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 너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약에 빠진 거지. 내가 그랬으면 아직까지는 내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자기는 그러면 민간이라는 주장 아니에요? 지금 정지석 실장이 말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현직 국방부 장관한테 피워. 자, 그래서 알아가는 거냐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초법적 행위도 따져야 하는데 아니 대표님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나흘 만에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는데 한 달도 아니에요. 20일 3월 14일이니까 3월 30일 한 1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다 비워라고 하는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국회 운영위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용산 이전에 대한 건 감사 대상에서 빼고 예산 집행만 감사를 한 거야. 그랬는데도 불법과 탈법 그래서 그게 다 소지가 나온 거죠.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 감사에서조차 앞에 게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감사는 그거여야 됐어요. 빠진 부분.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사가 기자한테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공언하고 이게 현실화되는 걸 우리가 목격하는데 네. 이 부분이 앞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용납이 된다 그러면은 나라 절단납니다. 아니 대통령실 이전이 어떻게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국가 안보의 문제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사 무속인 무속인 여론조사라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단위 사업이 저기 집행됐다 그러면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실패국가지. 자, 그래서 서울시청사를 옮긴다. 그리고 부산시청사를 옮긴다. 그런데 선출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뭔가 꼽혀가지고 어디로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이유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스픽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로 출발하지만 대통령실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로 이어질 만한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 개입을 했다면 어떤 말을 듣고 그 결정을 했을까라는 단서 명태균으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질병이라고 눈좀 끌어올릴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함 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겠다 이거였어.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자, 이제 저 내용이 실제 김건희 여사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 비용이 1조가 들었는데 비효율의 극치인데다가 지금 현재 용산 이전 이후에 생겼던 수없이 많은 문제의 출발 지점이 절차를 밟지 않고 적극적으로 초현실적인 뭔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게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수익약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제복 한번 또 바뀌었잖아요. 색깔 다 되고 나죠. 그 경찰 전국 경찰에 13만 명이 넘은 경찰들 제복을 싹 바꾸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국가 예산이. 그 납품한 업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조사해 보면 관련이 나올 거예요. 다 뭐 21g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다 해먹고. 그러니까 거의 해먹는 정도가 이번에 뭐 정신건강 정말 이 윤석열 부부 때문에 모든 국민이 좀 정신건강이 침해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뭐 한다고 자기 뭐 김영숙 교수 뭐 이번에 돈 많이 늘어났어. 한양대 무용과 교수가 뭐 관련돼 있다 그러는데 와 정말 이게 범죄 집단이 참을 수 없는 그 탐욕에 그 진짜 아니, 그러니까 끝장 막장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인수위 때 이런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가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키는 출발점에 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조차도 어느 공적 기능이 살아 있어가지고 견제라도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김건희의 나라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직언하지 못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납작 엎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한테는 이거는 내 나라라는 어떤 확신이 이제 비로소 강화된 것이고 그게 정권 출범부터 첫 출발부터 잘못된 길을 닦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 이전은 김건희의 사업이고 김건희가 어떤 그 대통령 위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말하자면 어떤 오늘날 괴물이 된 여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 출발선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 자체가 그 뒤에도 논란이 되고 했을 때 몇 번 어떤 그 조금 뭐랄까 정책을 좀 미세 조정을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시기라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은 여사도 국가 마음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냥 조단위 사업이 그냥 퍽퍽 결정되고 이러면은 그 다음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공화국입니까? 신정국까지. 자,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말씀처럼 이게 결국 김건희를 통한 대한민국 통치가 이루어진 출발 지점에 아무도 막지 못하고 국가의
체제나 시스템을 100% 붕괴시키면서 1조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던 그 사건이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하나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저희들 웬만하면 명예훼손으로 걸지는 마십시오. 정황들이 워낙 많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언론이 나서서 이 문제 파헤쳐야 합니다. 자, 윤한홍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TF 부단장이었고 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이었습니다.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재권 씨는 갔다 왔다면서요. 천공은 갔다 왔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있죠. 그 외에도 개나 소나 왔다 갔다 했다 그 당시에. 그것도 정권을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제 집 드나들듯이 군사시설을 막 드나들었어요. 한두 놈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아요. 그건 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거예요. 육군본부에서도 천공을 구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와서 누가 천공이고 뭔지 구별이 불가능했다는 게 육군본부 장군들의 증언이에요. 그 사람들 참고인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 일종의 무슨 무속판인지 뭔지를 판을 벌려가지고 거기가 벌집이 된 거야. CCTV에 보면 무더기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잔치를 이제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대 예산이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경호처 부대시설, 복지시설부터 해가지고 계속 쏟아부는 거예요. 국방부가 7군데로 짜겨졌어요. 지금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